가을비가 내리는 날, 할아버지 태식은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선, 산골 깊숙한 곳에 있는 분교였습니다. 30년 전에 폐교된 이 학교에서 그는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서울의 집은 너무 적막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교무실 문을 열자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책상과 의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칠판에는 누군가 낙서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눈에는 한 가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구석에 있는 오래된 나무 서랍장이었습니다. 그 서랍장은 그가 선생님으로 일할 때 늘 사용했던 것입니다. 학생들의 성적표도 넣어두고 중요한 서류들도 보관했던 곳이었습니다. 태식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뭉치와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들은 노랗게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모두 옛 제자들이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태식은 기억이 났습니다. 졸업할 때마다 아이들이 편지를 써서 주곤 했었습니다. 그때는 바빠서 제대로 읽지 못했는데 이렇게 모두 보관해뒀었구나. 첫 번째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편지지는 색이 바랬지만 글씨는 정성스러웠습니다.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졸업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선생님은 제게 유일한 버팀목이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태식은 편지를 읽으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누구의 편지일까요? 글씨체가 낯익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주신 사과 하나가 저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사과 하나. 그제서야 태식은 기억이 났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오는 날이 많았죠. 그래서 태식은 매일 사과를 하나씩 챙겨서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에게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태식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30년이 지나서야 제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그 시절이 새삼 그리워졌습니다. 아직 읽지 않은 편지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교무실에 홀로 앉아 있으니 옛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수업 시간의 떠들썩함, 방과 후 함께 운동장을 뛰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태식은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다고. 샵샵. 이유와 두 번째 편지를 펼치자 더 자세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의 주인공은 은정이라는 여학생이었습니다. 태식은 그 이름을 보자마자 기억이 났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말이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늘 혼자 있었죠. 편지에는 은정이의 숨겨진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함께 맞았고 은정이는 매일 밤 무서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학교가 유일한 피난처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태식은 은정이의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이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만 느꼈죠. 그래서 매일 아침 사과 하나씩을 건네주었습니다. 은정아, 아침 먹었니? 라고 물으면서 말이에요. 은정이는 고개만 끄덕이고 사과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사과는 제가 받은 첫 번째 선물이었어요. 집에서는 누구도 저를 챙겨주지 않았거든요.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태식은 놀랐습니다. 자신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아이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였다니요. 사과 하나가 그 아이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편지 뒷면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정이는 자라서 사회복지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태식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조용했던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니요.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행복합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태식은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그 작은 행동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좋은 선생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은정이에게는 좋은 선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어린 은정이가 나타나 사과를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샵샵. 3화. 세 번째 편지의 글씨는 남자아이의 것이었습니다. 힘차고 굵은 글씨체였죠. 편지를 쓴 사람은 기석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태식은 그 이름을 보자마자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수학여행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6월이었습니다. 5학년 아이들과 함께 동해로 수학여행을 갔었죠. 바다를 처음 보는 아이들이 많아서 모두 신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조마조마했습니다. 단골 아이들이라 수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기석이는 평소에 장난이 심한 아이였습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물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죠. 태식이 너무 깊은 데로 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주의를 줬지만 기석이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기석이가 깊은 곳에서 물에 빠진 것입니다. 아이는 허우적거리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태식은 옷을 입은 채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파도가 거셌지만 아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기석이를 구조한 후 태식은 감기에 걸렸습니다. 바닷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죠. 그때는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며칠간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편지에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날 이후 제가 누구를 믿게 되었는지 아세요? 바로 선생님입니다. 저 때문에 아프셨는데도 걱정하지 말라고 웃어주셨잖아요. 기석이는 편지에서 고백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어른들을 믿지 않았다고요. 부모님도 선생님도 모두 자신을 혼내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태식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것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신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후로 저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태식은 편지를 읽으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기석이의 천진난만했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장난꾸러기가 이렇게 고마워하고 있었다니요. 편지 마지막에는 기석이의 근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방관이 되어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석이다운 선택이었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라니 그 아이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으로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샵샵 4화. 네 번째 편지는 다른 편지들보다 무거운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쓴 학생의 이름은 성우였습니다. 태식은 그 이름을 보자마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우는 6학년 때 태식의 제자였습니다. 성적은 우수했지만 늘 우울해 보이는 아이였죠. 집안 사정이 복잡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성우는 할머니와 살게 되었는데 할머니마저 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식은 분교 뒤편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성우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목에 줄을 걸고 있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려던 것입니다. 태식은 급하게 달려가서 성우를 붙잡았습니다. 그날 태식은 성우와 3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앉아서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이 무엇인지, 희망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화했습니다. 성우는 처음에는 말이 없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부모님도 저를 버렸고 할머니도 아프시고 제가 없어져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정호의 말에 태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식은 성호에게 말했습니다. 정호야, 선생님이 너를 필요로 한다. 내가 없으면 우리 반이 완성되지 않아. 너는 소중한 아이야. 그리고 성호의 좋은 점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줬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림도 잘 그린다고요. 편지에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날 선생님이 안 왔으면 전 없었을 겁니다. 선생님이 저를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 처음으로 제가 존재할 이유를 찾았어요. 정호는 편지에서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로 힘들 때마다 그날의 대화를 떠올린다고요. 선생님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을 기억하며 버텨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는 미술 선생님이 되었어요. 저처럼 힘든 아이들이 있으면 그림을 통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게 해주신 것처럼요. 태식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성우를 구한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아이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했으니까요. 샵샵, 오와. 여름이 되자 서울에서 손녀 수아가 찾아왔습니다. 대학교 2학년인 수아는 방학을 맞아 할아버지를 보러 온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할아버지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더욱 외로워 보였죠. 수아는 처음에는 할아버지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수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세대 차이를 느꼈습니다. 수아야, 할아버지가 옛날에 선생님이었다는 거 알지? 태식이 말을 걸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로 관심 없어 보였습니다. 태식은 서랍장에서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태식은 편지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옛날 제자들이 보낸 편지들이라고 최근에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아는 조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은정이의 편지부터 수아에게 읽어줬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했던 아이가 사과 하나로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아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점차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기석이의 편지도 들려줬습니다. 바다에서 구조했던 이야기, 그 아이가 소방관이 된 이야기까지요. 수아는 점차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평범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인생에 영향을 준 사람이었다니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 이 편지들 다 읽어보고 싶어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태식은 기뻤습니다. 손녀가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와 손녀는 매일 편지를 하나씩 함께 읽었습니다. 각각의 편지마다 담긴 이야기들을 나누며 두 세대가 점차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수아는 할아버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셨네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태식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아이들을 사랑했을 뿐이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손녀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요. 편지를 매개로 해서 할아버지와 손녀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샵샵 6화. 어느 날 수아가 교무실 구석에서 먼지 쌓인 기타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기타는 뭐예요? 태식은 그 기타를 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옛날 음악 시간에 사용했던 기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음악 선생님이기도 하셨어요? 수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태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골 분교에서는
모든 과목을 다 가르쳐야 했거든. 음악 시간에는 이 기타로 노래를 가르쳤지. 태식은 기타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오랜만에 줄을 튕겨봤지만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줄 끊어지고 먼지가 쌓여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기타 배워보고 싶어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태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기타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였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와 손녀는 함께 악기점에 갔습니다. 기타 줄도 사고 튜닝도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태식은 수아에게 기타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코드부터 배워야 해. 이렇게 손가락을 짚고 태식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처음이라 손가락이 아프고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못해요. 음치인 것 같아요. 수아가 실망하며 말했습니다. 태식은 웃으며 수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아야, 음악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 그리고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태식이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해요? 수아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태식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넌 잘 듣고 있잖니. 할아버지 말도 음악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거란다. 그 말을 듣고 수아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시 기타를 잡고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옆에서 격려해주며 함께 연습했습니다. 며칠 후 수아는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동요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행복했습니다. 음악을 통해 할아버지와 손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음악으로 나누었습니다. 기타는 두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샵샵 7화 마지막 편지를 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다른 편지들보다 더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한쪽 모서리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태식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날 이후 전 살아있는 걸 후회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저를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로 그 강물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태식은 기억이 났습니다. 20년도 더 전 일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한 학생이 집안의 극심한 가난 때문에 절망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학교 근처 강가에서 죽으려고 했었죠. 태식이 마침 그 길을 지나다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그날 강가에서 저를 붙잡고 울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으면 선생님도 함께 죽겠다고.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바꿔놨어요. 태식은 그날의 일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아이를 보며 자신도 함께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람만 있으면 희망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때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자라서 상담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식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구한 생명이 이렇게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아이를 구한 것이 결국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하는 일로 이어진 것입니다. 수아도 함께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생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편지들을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수아가 제안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태식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할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아의 간절한 설득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 편지들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와 손녀는 편지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편지마다 담긴 이야기들을 정성스럽게 다시 읽고 책으로 엮을 준비를 했습니다. 수아는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고 태식은 기억을 더듬어 추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태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비록 작은 시골 분교의 선생님이었지만 아이들의 마음에 씨앗을 심었다는 것을, 그 씨앗들이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샵샵 8화. 몇 달 후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만든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나무에 남은 편지였습니다. 분교 뒤편의 느티나무처럼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지켜봤던 마음을 담은 제목이었습니다. 책은 작은 출판사에서 소량으로만 찍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 특히 선생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태식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저 은정이에요. 책 읽었어요. 목소리만으로도 그 따뜻했던 아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은정이는 지금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도 옛 제자들의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기석이도 전화를 했고 성호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모두들 책을 읽고 감동받았다고,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태식은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듣며 행복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옛 제자들이 분교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모두 중년이 된 그들이었지만 태식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 아이들로 보였습니다. 함께 교실에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잘 자란 건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원래 좋은 아이들이었어. 나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야.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모두 돌아갔습니다. 태식과 수아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운동장에 의자 2개를 가져다 놓고 앉았습니다. 태식은 기타를 들고 나와서 수아와 함께 연주했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특히 너와 함께 있으니까 더 행복하다. 기타 소리가 조용한 분교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의 웃음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느티나무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무에 남은 편지들, 그것이 자신의 삶이었구나. 아이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편지였고 그 편지들이 모여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도 이 모습을 보며 웃고 있을 것입니다. 태식은 기타를 더 정성스럽게 연주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연주였습니다. 그렇게 분교의 밤은 음악과 함께 깊어갔습니다. 나무에 남은 편지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져서 더 많은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